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미션과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미션과 과제는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미션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미션과 과제를 사주 명리학에서는 편간이라고 부릅니다. 편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 같아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칠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일간인 나를 인정사정 없이 극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편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편간의 기본 개념과 내 사주 원국에 있을 때 그리고 운에서 만나게 될 때 어떠한 작용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편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저는 편간을 서름 그리고 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에서 사무치도록 질리도록 서름과 한이 가득 쌓인 모습이 바로 편간입니다. 정관과 편간이 혼재하는 간살 혼잡이 있어도 비슷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주 원국에 편간이 있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높은 미션과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려운 미션과 과제를 지금 현재에도 수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과도한 책임감, 도전정신, 개척정신,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편간의 특성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무의식 중에 나의 서름과 한이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름과 한이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남들을 위해서 군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인생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편간의 작용력입니다. 내 사주에 편간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이 비굴해져도 좋고 비겁해져도 좋지만 현실을 피하지는 마세요입니다. 원래 일간을 기준으로 관성이라는 것은 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관성이 편간이라는 것은 꽤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일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절도 있는 모습, 매너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어 매사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입니다. 반드시 주어진 미션은 수행해야 한다는 강한 책무감이 나타나다 보니 싫어도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약간은 내 자신이 비겁하고 비굴해져도 좋으니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사람,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듯이 해결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우선 살아야 하니까, 우선은 살고 봐야 하니까 비굴해도 비겁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 방법이든 근본적인 해결 수단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편간이 있는 사람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편간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편간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성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사주에 편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성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편간은 어려운 미션이나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미션인 만큼 전문성 있는 기술이나 면허, 자격이 요구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흉신을 사용하고 있는 직업들은 업상대체를 해서 편간의 모습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편간이라면 직업 자체를 고난이도의 일을 하는 것이 액땜을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간을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특수기술직, 자격면허 이러한 분야들 일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 고치는 일, 봉사, 헌신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간의 살성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몸으로 때워야 합니다. 이른바 노역처럼 신체를 쓰는 과도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성 사주에 편간이 있거나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면 집안에만 있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여자 사주에 관성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집안에 있게 되면 남편이 나에게 억압과 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밖에서 이 일을 통해 편간이나 관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편간은 나에게 주어진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나 과제인데 가정궁에도 관살이 있다는 것은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일을 하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사주에 편간이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흔히 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재화 3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식상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혹은 일간이 매우 강해서 강한 관살을 감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먼저 내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파악해야 하고 약하다면 일간을 생조하는 인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일간도 약하고 인성도 약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고 일간도 약하다면 내 인생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미션이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일간을 강화시키는 육체적인 운동과 정신적인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육체적인 운동은 말 그대로 나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간이 편간의 억압과 통제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또한 운동을 통해 식상의 활동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편간의 압박감과 피로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인성적인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정신적인 수양이나 공부 혹은 직업과 연관해서 쓸 수 있는 자격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일이나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서 편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텐데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 뒤에 가서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꼭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니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월일시 위치별 편간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간에 편간이 있다면 내 인생의 첫 번째 관문과 같습니다. 이곳의 편간은 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첫 이미지와 같은 것인데요. 첫인상, 분위기, 그 사람의 느낌과 같은 것인데 왠지 강한 이미지, 기가 강해 보인다고 할까요? 눈빛도 강하고
약간의 절제된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간에 편간이 있다는 것은 국가 자리이다 보니까 일간이 강하고 편간의 세력이 좋다면 국가 공직이나 국가와 손잡고 하는 프로젝트형 일이나 회사 조직, 더 멀리서는 해외 조직과 인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지에 편간이 있다면 과거 조상의 가업의 실패로 한번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거나 편간 자체가 긴장감과 압박감을 주는 존재, 동물로 비유하자면 호랑이 같은 존재, 이러한 존재가 한번 휩쓸고 간 자리이기 때문에 몰락이 한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휩쓸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연지에 편간이 있게 되면 유아기 때 질병이나 어려웠던 환경을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운에서도 만약 편간 대운이었다면 유년기 시절이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월간에 편간이 있다면 월지 바로 위에 있어서 직업적 특성이 외부로 강하게 발휘되는 곳입니다. 압력이 강한 조직, 권력형, 특수한 조직 환경을 의미하고 만약 사주에 인성이나 식상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고난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편간은 말 그대로 특수한 완장 같은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계급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군인, 경찰, 의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일 등과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규율과 서열이 강한 성격을 가진 조직이나 일이 되겠습니다. 월지에 편간이 있다면 월지는 내가 태어난 환경이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간인 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더불어 부모의 형제 궁이다 보니까 주로 부모님 형태가 매우 엄격하거나 강압적입니다. 만약 일간이 강하다면 이른 나이에 부모님의 어떤 엄격함과 강압에 못 이겨서 도피하듯이 독립생활을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주에 식상과 인성이 있다면 고도의 기술이나 직업적 전문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월지 편간입니다. 반대로 일간이 약하다면 초창기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편간이다 보니까 부모님 중 대체로 부친의 문제나 사업 등으로 인해 가정 환경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지에 편간이 있다면 내가 극복해야 할 미션과 과제가 있다는 것인데 포기할 것인지 극복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채 편간을 계속 안고 가야 하지만 극복해서 살아가야 간다면 삶의 강한 면역력과 경력으로 보답해 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어려움에 익숙한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강한 의지와 멘탈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자존감 혹은 자존심이 무척 강해지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간이 있게 되면 여성인 경우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억압하고 통제만 하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편이 될 수 있는데 돈은 잘 벌어온다든지 반대로 돈은 잘 못 벌어오는데 사랑을 준다든지 뭔가 하나의 편중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성이 일지에 편간을 깔고 있다면 대체로 결혼도 강압에 못 이겨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또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성도 배우자 궁에 편간이 있다면 여성과 큰 차이는 없지만 너무 권위적인 모습이나 혹은 가정일을 기피하고 주로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가정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편간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나 일이 있는 것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편간입니다.
만약 사주의 재성이 강하다면 편간의 힘을 더욱 키우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주에 식상이나 인성이 시지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해결 수단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늦은 나이에 나만의 간판, 명예, 직함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 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무명 시절을 걸어온 배우나 연예인이 늦은 나이에 빛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시지에 편간이 있다면 시지는 인생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최종 결과물이 편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고난 속에서 내재된 힘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경력과 경쟁력, 면역력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적인 에너지가 남들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큰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염두에 둬야 할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재물, 그리고 배우자 궁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 인성이나 식상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이치별 편간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사주팔자는 8개 글자 그리고 대운 이렇게까지 통틀어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특징과 성향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인 편간이 운에서 올 때 어떠한 작용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사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사주가 관성이 많은 경우, 이른바 혼잡된 경우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잡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혼잡이라는 것은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관성이 일이라고 하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저 일 하면서 직업의 전변이 잦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몰라서 나이 먹어서까지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직업도 다양하고 개인적인 모습으로 자영업으로 관을 쓰는 경우, 공공적인 직장인의 모습처럼 관을 쓰는 경우 등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편관이라는 속성은 애고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운을 바라볼 때는 자신의 사주를 만세력 어플이나 앱을 통해서 편관 운이 언제 오는지 미리미리 체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운이라면 언제인지, 세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을사년은 천간으로 기토일간, 지지로는 경금일간이 편관운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최소 2, 3년 전부터 기토일간과 경금일간은 자신의 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편간의 압박감과 피로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라면 무리한 확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현금의 압박감 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난 임묘진 기간 동안 기토일간은 임묘진이라는 환경, 관성의 압박감에서 내가 잘 견디어 왔다면 2025년은 직장의 변동과 더불어 인성, 새로운 자리와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잘 견디지 못하였다면 2025년은 다시 새롭게 나의 전문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경금일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관성운이죠. 그 중에서도 2025년과 2026년은 압박감과 피로감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강한 책무감, 업무의 가중함이 발생하는 운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라면 이런 시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업자라면
과도한 확장은 편간의 압박감이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주 명리학에서 편간운이 찾아오는 것은 새로운 나에게 임무가 주어지는 시기입니다. 다만 이 임무는 결코 쉽지 않은 고난도 미션이나 가업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육체적 피로감을 경험하게 되지만 임무를 성공하게 된다면, 잘 수행해서 성공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편간운의 특징입니다. 반면 주어진 가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직업의 변화, 직장 내 이동, 이직 등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혼자 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갈등이나 주변의 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원국의 식상과 인성의 유무, 그리고 일간의 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편간운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은 가급적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사주명리학에서 건강 불안을 야기하는 운성작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편간은 특히 예고 없이 사건, 사고의 가능성이 있어서 평소 건강관리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편간운이 시작되기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편간운 중에는 건강이 이상이 없더라도 운이 지나간 후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편간운은 아무 일 없다고 그냥 방심하지 말고 지나고 난 뒤에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편간은 재성을 흡수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른바 재성을 설기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때 일확천금을 노린 투자나 투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대신 정신 수양에 집중하거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자기 개발에 돈을 쓴다든지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지출할 돈이라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데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인 도쿄, 저도 편간이 있는 사주인데요. 결코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마주해야 할 편간이라면 자신의 실력을 키워서 당당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힘줄과 뼈마디를 피곤하게 하며 그 몸과 상자를 굶주리게 하고 신세를 가난에 빠뜨려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편간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특히 와닿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맹자의 구절처럼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시다면 자신의 실력을 키워 당당하게 편간을 극복하시길 진심으로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